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로 갔을 경우에 법원의 인가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그럴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유한회사로 가면 쉽게 갈 수는 있겠죠. 유한회사로 가면 근데 여기서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자본금이 지금 적은 곳은 관계가 없어요. 자본금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100억짜리가 들어왔죠. 그 자본금이 100억이면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100억 중에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자본금을 주주가 회수했을 때는 과세라고 그랬어요? 비과세라고 그랬어요? 비과세라고 그랬잖아요. 그 100억 저거는 찾아왔을 때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비과세라는 의미죠. 법인 전환해놓고 나중에 법인 사업자에서 사업이 달리 이익이 많이 생기면 자본금을 줄여서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회수를 하면 최대 자본금 1억만 남기고 99억까지 회수를 했을 때 세금 없이 법인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유한회사로 해버렸다 이거죠. 유한회사로. 쉽게 가려고 유한회사로 가버리면 이거 100억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 예금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단위당 가격이 20만원 나왔고 2만원 나왔고 5만원 뭐 이렇게 나왔다. 과세 가격이 500억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 500억에 대해서 세금 50%면 250억이에요. 250억을 다 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50억을 다 내지 않고 250억 중에 절반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250억 중에 안 낼 수는 굉장히 우수사례 만들어주신 그 내용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영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고객 발굴하셔서 내가 어렵다 싶으시면은 우리 박사님하고 또 상담도 해보시고, 그럼 기회 되면 또 고객분들하고 미팅하면은 정말 큰 성과가 나서 진짜 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박사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가지고 왔는데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지금 시기적으로 참 대표님들한테 어프로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원래 각 대표님들 관심사가 있거든요. 지금 법인사업자들은 3월달이 되면 이제 결산을 다 해서 법인세를 납세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관심이 갖고 있는 시기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세무조정계산서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 세무조정계산서가 나온다는 의미는 주식평가를 또 새롭게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그런 세무조정계산서가 새로 나온 기업들, 주식평가도 한번 받아봐야 될 필요성, 주식평가를 해서 우리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 예측에 따라서 이제 주식 이동이라든지 자녀한테 승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3월이기도 하고요. 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결산 소득세를 몇 월에 합니까? 네, 5월에 합니다. 5월에서 이제 대부분 6월에 주로 하세요. 우리가 주로 만나는 대표님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만나는 대표님들은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니까 6월 달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주 타겟이에요. 5월 달에 신고하시는 분들은 주 타겟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개인사업자들이 지금 이제 법인 결산이 끝나고 나면 세무사님들이 개인사업자 결산을 하고 개인사업자를 터치를 합니다. 대표님들 만나서 소득세 제법 많이 나오고 있죠. 건강보험료 제법 많이 나오시죠. 라고 이렇게 툭 던지면 대표님들이 반응이 바로 확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소득세를 좀 줄이고 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도구가 뭐냐? 법인을 통해서 가면 소득세도 줄이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 그런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가 사업체를 물려받고 자산을 승계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개인 대 개인으로 가면, 사장님 대 자녀로 증여나 상속을 가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하나 끼우면 돼요. 법인이란 도구를.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자녀에게 승계 전략을 가져가면 여러 가지 절세 전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승계 전략 중으로도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법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많을까요? 개인 사업자가 많을까요? 이 질문 또 드려볼게요. 개인 사업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대표적인 걸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개인사업자 업종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제조업도 있고요. 의외로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왜 개인사업자로 계속 갖고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사장님 입장에서 판단해 보시면 돼요. 뭔가 주변에서 개인사업자의 장점만 부각됐거나 아니면 뭔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법인사업자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덜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이런 걸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유통업도 있고 도매업도 있고 도소매업도 있고 이런 개인사업자. 또 뭐가 있어요? 업종을 좀 가면 임대업, 빌딩 갖고 있는 분들, 개인 임대로 매월 부동산 가지고 임대로 갖고 계신 분들 상당수가 다 개인사업자예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원, 약국, 고소득 직군에 있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뭐죠?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용실 같은데, 그 다음에 헬스장 개인사업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액을 쭉 봤어요. 전체 이익을 얼마나 봤더니 그 전체 개인사업자를 다 더해봤어요. 더해봤더니 전체 이익 규모가 100억이 넘어가요. 사업자 단위별로는 10억 언더인데 다 더해봤더니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다 뭐냐면 사장님들은 하나하나 계산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토탈로 봐버리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 거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들 유지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 다 음식점들. 또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는 뭐죠? 카페. 자, 개인사업자 컨설팅 사례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사업자 컨설팅 사례를 좀 보면서 내가 대표님께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면 개인사업자 A가 플라스틱 용기 제조 유통업이에요. 개인사업자인데 단기 순이익이 5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공장 용지가 한 5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장부가액 기준이에요. 시가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장부가액. 취득가가 50억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채는 한 20억 정도 되고 있어요. 부동산 시가는 이제 이걸 봤더니 한 120억 정도가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이 대표님이 이제 관심 사항이 뭐였냐?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종합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너무 많이 나오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규모가 되다 보니까 세무조사가 나오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는 이제 뒤에서 제가 왜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사장님이 가압승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컨설팅을 하면 사장님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해결해 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인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럼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솔루션을 대표님한테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크게 보면 이제 3가지 정도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거예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구를 하나 끼우면, 법인이란 도구를 끼우면 소득세도 줄어들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압승계 하려고 그러면, 자산승계 하려고 그러면 개인 대 개인으로 자녀한테 가는 것보다는 법인을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넘겨주는 게 절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법인이라는 도구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법인 전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법인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죠? 법인 전환이 목적이야. 왜 법인 전환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서 주 목적이 뭐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가 법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3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방법은 사업양수도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이제 포괄양수도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현물 출자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보시면 첫 번째 검토를 한번 해보면 사업양수도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사업양수도 방식. 사업양수도 방식은 뭐냐면 검토를 했더니 이런 거죠.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를 하나 설립을 하는 겁니다. 법인사업자를 하나 설립을 해서 개인사업자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업양수도. 근데 자산을 양도할 때 일괄적으로 다 넘기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넘길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자, 여기서 사장님 넘기고 싶은 것만 넘길 수 있다는, 부동산은 놔두고
사업체만 넘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업소득만. 그리고 부동산은 법인사업체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임대사업자로 사장님 남고 여기에 대해서 용기, 제조, 유통은 법인사업체로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사장 양수를 통해서 사업 양수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은 자산을 팔았으니까 법인한테다가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돈을 받아야 돼요. 대금을. 그 양도 대가를 법인사업자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문제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 자, 만일에 이제 부동산도 넘기고 다 넘겼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 차익이 70억이 나와요. 시가가 120억입니다. 그러면 취득가가 50억이죠. 자, 120억 빼기 50억 하면 얼마 차익이 생겼어요? 70억이죠. 이 판가는 양도니까 판가나 다름없어요. 그 양도 차익 7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사장님이 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사장님이 양도세 7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낼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부동산. 법인에서 이제 옮기는 거니까 취득세를 120억에 대한 취득세를 법인에서 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양수도 대가가 순자산가액이 120억에서 100억이죠. 100억이 양수도 대가예요. 부채는 승계했으니까 양수도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 법인 새로 생긴 신설법인에서 100억에 대해서 대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업 양수도를 검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해결 방법은 뭐냐? 차선책으로 가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법인 설립을 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 대로 부동산을 안 넘기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은 그대로 홀딩 시켜놓고 사장님은 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사업자로 남고 법인사업자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장님이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영업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업권이란 뭐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음식점, 커피점 이렇게 사고 팔 때 권리금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개인사업자들이 사고 팔 때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르게 표현은 뭐죠? 영업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업권을 팔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법인사업자에다. 그 영업권을 팔 때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영업권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양수도를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예우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단위당 가격이 20만 원 나왔고 2만 원 나왔고 5만 원 이렇게 나왔다. 가세 가격이 500억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500억에 대해서 세금 50%면 250억이에요. 250억을 다 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50억을 다 내지 않고 250억 중에 절반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250억 중에 안 낼 수는 두 번째, 첫 번째 사업 양수도 방식을 임대사업자를 남기고 법인사업자를 두 개로 운영한다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안, 포괄 양수도로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검토하는 거 딱 세 가지 부류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포괄 양수도를 검토를 해본. 포괄 양수도를 검토를 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똑같이 앞에서 사업 양수, 자산 양도를 하는 거고 양도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법인사업자로 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 양도 차익 70억에 대해서 양도세 2월 과세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두 번째, 부동산 120억 취득에 대해서 그대로 문제점이 남아있다. 그 자본금 100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걸 포기를 하죠, 이제. 왜? 법인 설립을 하려는 자본금이 이걸 양도 차익에 대해서 2월 과세를 받고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 새로 생기는 법인, 전환된 법인에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자본금이 설립돼야 돼요. 그럼 순자산가액이라는 건 뭐죠? 120억에서 부채를 뺐으면 100억이죠. 신설법인의 100억의 재본금이 되어야만이 양도세 2월 과세도 시켜주고 70억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장님이 100억을 자본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00억 자본금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포괄 양수도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양도세 이월과세도 받고 취득세 감면도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본금을 100억을 조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도 차선 포기를 하고 앞에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사업자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특히 덩치가 큰 기업들, 여기가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이 200억, 300억 되는 기업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 사장님이 부동산도 있고 200억을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달이 불가하죠. 이런 사유로 하고 싶어도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가고 포기를 하고 별도 법인을 운영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100억을 조달 못한다는 거죠. 그 순자산가의 규모가 소규모일 때는 가능하겠죠. 여기가 순자산가액이 한 3억뿐이 안 돼. 그 3억은 조달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가 가능하겠죠. 근데 사장님은 순자산가액이 지금 소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포괄 양수도 방법은 사장님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차선책으로 별도 법인 하나 만들어서 매출액을 적당히 안분해 가는 방법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다른 대표님들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세 번째 방법, 현물 출자 방법이 있어요. 현물 출자 방법인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한테 자산을 전체 다 양도하는 거는 똑같죠. 근데 여기서 자본금 주식으로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대금으로 현금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100억을 필요했던 거잖아요. 여기서 주식으로 회수한다는 거죠. 주식으로 회수를 하는데 문제점을 아까 나왔던 이러한 방식으로 가면 양도차익 70억에 대해서 양도세 이월과세도 시킬 수 있고 취득세 부동산에 대해서 50% 감면도 가능해요. 과거에는 이게 70% 감면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서는 바뀌어서 50% 감면으로 바뀌었습니다. 50%. 그리고 자본금 100억을 조달하지 않아도 돼요. 100억에 대한 자본금을 뭘로 준 겁니까? 현물로 넣어준 거예요. 현금 대신에 현물로, 부동산으로 넣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현물로. 그래서 현물 출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해결 방법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도 해결을 하고 세무조사 부담감도 법인으로 넘어갔으니까 해소가 되고 가압승계 가능. 이게 가압승계 할 때 이렇게 현물 출자 방식으로 포괄 양수도로 가면 지금 사전 증여특례제도 주식을 승계해 줬을 때 10억까지는 세금을 공제해주고 120억까지 최대 10% 세율로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 제도를 했을 때 개인사업자일 때는 안 되거든요. 주식이 아니니까 소유자가. 근데 법인 전환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10년간 가압을 경영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법인에서. 근데 이렇게 법인 전환을 지금 오늘 했다 가정하면 개인사업자에서 영업하는 기간은 20년이 넘는데 법인사업자로 영업한 기간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가압 영위기간 10년을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해줍니다. 이렇게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인해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가거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체를 다 넘어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영업기간도 모든 것을 승계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법인사업자로 가면 가압 영위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바로 20년이 되는 거예요. 법인전환한테도. 이게 바로 가압승계를 가능하다. 자, 이렇게 갔을 때 이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고 취득세 50% 감면을 받았을 때 사후관리 요건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갔을 때 사후관리 요건이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무엇을 하면 안 되냐면요. 이 사장님이 주식으로 받았잖아요. 받은 주식을 50% 이상 줄이면 안 돼요. 처분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법인에서 취득을 했잖아요. 부동산. 사업용 자산 취득했잖아요. 사업용 자산을 5년 동안 50% 이상 처분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자녀한테 사전 증여특례제도를 통해서 주식을 주고 싶어요. 근데 사장님 주식 지분율이 50% 이상 줄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제가 사전 증여특례제도를 통해서 자녀한테 바로 주식을 주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이거 왜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할까요? 사후관리 요건에 사장님이 50% 이상 처분 금지가 있지만
가압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 특례를 통해서 주식을 주는 경우에는 외의 조건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0%다 줘도 되고 70% 줘도 되고 50% 줘도 30% 줘도 되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에 입에되지 않은 걸로 본다는 겁니다. 외의 조건으로. 그래서 이런 개인사업자를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조건에 있는데 사장님이 고민거리 부분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택안은 지금 현물출자를 통한 포괄 양수도 방식을 가져간다. 근데 이 방식으로 가면은 되게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할까요? 여러 프로세스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여기는 이제 감정평가 영역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무 영역도 등장을 하고요. 회계 영역도 등장하고요. 자산 부채로 확정해서 회계 장부, 회계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감정도 일어나야 돼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법원에다가 인가서를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의 개인 사업자 때 자산은 이렇게 돼 있고 자산 중에 뭐가 있고 부채가 어떻게 돼 있고 순자산가액이 얼마인데 이걸 주시고 자본금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판사가 그걸 보고 이게 적절한 프로세스로 왔네 오케이를 해서 인가를 해줘야 승인을 해줘야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흐름이 법원에서 이걸 인가를 잘 안 내요. 왜냐하면 갑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뭐 300억, 200억, 100억, 500억짜리 자본금을 넣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100억짜리, 500억짜리가 맞냐라고 이렇게 돼서 자꾸 재판부에서 프로세스가 정확치 않고 뭔가 하자가 있어 보이면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은 보완을 한 거죠. 보완을 요청해서도 그 요구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하는 사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려고를 하지를 엄두를 못 내는 사장님들이 꽤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장님 컨설팅 하신 분하고 진행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원의 인가 과정까지, 그 다음에 뭐까지 해줘야 되냐? 국세청에다가 양도세 2월 과세 신청까지 해줘야 돼요. 2월 과세 신청을 안 하면 2월 과세가 안 돼요. 국세청에서 그걸 보거든요. 2월 과세 요건이 맞는지 이걸 다 보고 오케이를 해줘야만이 2월 과세까지 된다. 근데 만약에 다 진행했는데 국세청에서 2월 과세 신청서를 넣었는데 안 받아줘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정이 매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방식이다.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1, 2 방식은 쉬운 방식, 3번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회 전략을 써요. 우회 전략. 우회 전략이 뭘까요? 이 주식회사로 갔을 때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검사인 선임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로 갔을 경우에 법원의 인가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그럴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뭐죠? 유한회사로 가면 쉽게 갈 수는 있겠죠. 유한회사로 가면 근데 여기서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자본금이 지금 적은 곳은 관계가 없어요. 자본금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100억짜리가 들어왔죠. 그 자본금이 100억이면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100억 중에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겠죠.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자본금을 주주가 회수했을 때는 과세라고 그랬어요? 비과세라고 그랬어요? 비과세라고 그랬잖아요. 그 100억 저거는 찾아왔을 때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비과세라는 의미죠. 법인 전환해놓고 나중에 법인 사업자에서 사업이 달리 이익이 많이 생기면 자본금을 줄여서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회수를 하면 최대 자본금 1억만 남기고 99억까지 회수를 했을 때 세금 없이 법인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유한회사로 해버렸다 이거죠. 유한회사로. 쉽게 가려고 유한회사로 가버리면 이거 100억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수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자본금 감사라든지 주식 소각이라든지 이익 소각이라든지 자본금 증자 감자에 대한 조건만 되면 쉽게 가능한데 유한회사는 그런 행위가 제한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니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대로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주식회사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법인체를 운영하고 자금 회수하고 잔여하게 승계할 때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법인 전환에 대해서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압축을 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어요.